PS그룹 송창희 배우입니다. 제가 올라올 자리가 아닌데 올라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혹시 주제 보셨나요? 줌 미팅? 주제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혹시 바뀐 주제 보신 분 있나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이제 막 좀 전에 만들어낸 거니까. 자, 오늘은 내 사업에 대한 좀 인지 그리고 이제 제 경험에 좀 빗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엔젤타를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이제 이 마인드,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도 약간 비슷하다고 봅니다. 엔젤타를 처음 만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기서 사실 뭐 새로운 회사다,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안 그런가요? 어떻게든 스폰서 소개로 왔어요. 저희도 이제 온 케이스가 보이겠죠? 그룹장님이랑 고순명 스폰서님이랑 해서 가보자, 가봐라 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줬어요. 근데 커피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땠냐면은 커피 한 포를 한 4잔, 5잔에 나눠가지고 준 것 같아요. 무슨 맛이 날까요? 아무 맛도 나지 않았어요. 이게 보리차인가 커피인가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걸 먹고 나서 이게 이 회사의 아이템이다. 어떻냐? 대부분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일단은 커피라는 아이템과 보상 플레이를 좀 듣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 상황 자체에 이 불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쳤던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회사는 똑같지 않을까. 박아란 사장님 아시죠? 박아란 사장님의 가장 유명한 단어가 뭐냐면 스폰서님 또요? 회사를 옮기니까 스폰서님 똥가요? 약간 그런 단어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사실 생각적으로 했을 때 이게 또 이 회사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회사를 선택해서 시작했던 이유는 누구 믿고 사업했죠? 그쵸? 스폰서를 믿고 사업한 거예요. 스폰서는 어떤 부분을 믿고 사업하나요? 모든 것? 문제 자체요? 문제요? 존재 자체요? 깜짝 놀랐네. 스폰서의 존재만 있으면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 요한 사장님 나오지 말고 존재만 비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믿고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약간 저런 분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광신도에 빠지면은 있지도 않은 존재를 믿습니다 할 만한 그런 분이거든요. 저는 스폰서를 믿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모든 행동들을 봐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죠. 근데 이 개인적인 사정과는 스폰서의 믿음은 좀 사실 그때는 별개였어요. 스폰서는 믿지만 사업이 안 굴러가니까 내가 힘든데 내가 굶어 죽겠다 싶어서 사실 이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안 하려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저희 스폰서님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잘 안 쓰세요. 근데 마지막이다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제 직스폰서랑 상의를 거쳐서 해보자 라고 한 게 지금입니다. 그때 만약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세톡스 그렇죠. 근데 세톡스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거기에 이제 뭐 존재가 어떻게 됐을지는 정확하게 불분명하겠죠. 그러고 나서 시작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될 때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그 당시에 명소사님이 카카오 스토리를 1000명씩 좋아요를 찍어라. 친구 추가를 1000명씩 해라. 열심히 했어요. 나름. 근데 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계정을 6개, 7개 하면서 정지도 많이 당했지만 저는 3개월, 4개월 될 때 동안 커피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커피 하나 다 팔아가지고 18,000원에 대한 소매 마진을 다 봤을 때 저는 한 푼도 벌어보지 못했어요. 왜냐? 문의가 와야 커피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그런 마진을 보는데 그러다가 4개월째 이 부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커피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엄청 신나서 당연하죠.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이분을 만나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쵸. 그래서 바로 약속을 잡고 다음날 부산을 갑니다. 캔슬이 났어요. 도착하자마자. 신나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육체적인 필요 그리고 약간의 나이를 먹어서 차를 몰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성명현 사장님이랑 저는 미팅이 잡혔다. 그럼 보통 미팅 2개, 3개를 잡고 무조건 차를 렌트를 해서 무조건 지방을 가요. 그러면 한 번 지방을 가면은 보통 수목금토 이렇게 다녀서 보통 한 1600km에서 1800km 타고 오거든요. 미팅 장소가 근처인 장소는 없습니다. 부산 갔다가 광주 갔다가 영광 갔다가 영암 갔다가 다시 진주 갔다가 울산 갔다가 경주 갔다 이 정도 코스에다가 다시 서울 올라오면 대략 한 1800km 됩니다. 한 3박 4일 해서 찜질방에서 이틀 자고 찜질방 갈 돈이 없다 그럼 어디서 자죠? 차에서 자요. 저희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뛰고 나니까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죠. 승호사님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결과가 나왔어요. 198만 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55만 원, 29만 7천 원. 오로지 이 매출만 가지고도 뛴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투자한 돈은 얼마죠? 3박 4일 동안 대략 한 30만 원 투자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돈은 3만 원. 어마어마한 비전이죠. 근데 이것 또한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사업 통해서 단 5만 원도 벌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아시죠? 손님을 이제 모시잖아요. 그러면 이 손님을 모실 때 누가 돈 쓰죠? 제가 돈 쓰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썼습니다. 손님 한 명 모시는데 이틀 동안 10만 원, 20만 원씩 막 써요. 그래서 모아둔 돈을 탕진을 했습니다. 그 말 들어오셨나요? 탕진잼이라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습니다. 미팅인데 술을 그렇게 먹고 떡실신도 해봤어요. 아주 재밌었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남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지방 미팅 가면서도 그런 3만 원 버는 거에 대해서 썼던 거는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대구 한번 갔다 오면 얼마죠? 못해도 한 8만 원. 그렇죠? 버스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그 당시에 저희 노선이 어땠냐면은 일반 버스가 다른 우등버스에 비해서 싸잖아요. 그러면 일반 버스 노선을 타는 거예요. 시간을 8시간, 보통 3시간이면 갈 거를 8시간 걸쳐서 제일 싼 거, 시외버스 타고 여기까지 갔다가 이거 타고 갈아타고 이렇게까지도 짜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피곤함만 남더라. 차라리 돈만 원 더 주고 직행으로 가는 게 낫더라. 이런 걸 좀 깨달았고요. 그거 하면서 느낀 것들은 그겁니다. 이래가지고 먹고 살겠나 라는 생각. 지금 아마 이제 이 셀톡스를 전달하고 다니면서 지방을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사업자분들도 미팅을 하면서 다른 지역을 많이 오갈 겁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내 미팅이면은 사실상 나한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가시나요? 미팅 혼자 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저는 미팅을 혼자 굉장히 많이 갔어요. 안 되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지 마시라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 사람이 198만 원을 사인을 했을 때 또는 200만 원치에 사인을 했을 때 수당은 누가 받죠? 소개한 사람이 받겠죠. 그렇죠? 근데 따라가는 스폰서는 여러분들이 스폰서 버스비 대주시나요? 여러분들이 스폰서 밥 사드리나요? 여러분들이 카페 가가지고 스폰서 커피 한 잔 사드리나요? 근데 스폰서는 돈만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이제 혼자 미팅 다니면서 그런 거 없이 했지만 나중에 가면 결론적으로는 스폰서랑 많이 갔을 때 스폰서한테 차비는 못 대줄지언정 커피는 내가 사자 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항상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익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던 말던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돈이야 어떻게든 벌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팅에. 역할 분담에 보상 플랜 푸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제품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걸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나는 보상 플랜을 푼다 라고 하시는 분 없군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회사 제품에 대한 걸 푼다고 하시는 분? 승호사님 혼자인가요? 승호사님 혼자 제품이랑 이거 풀고 나머지는 그럼 같이 간 스폰서는 뭐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을 요한사님이 보고 있어요. 좀 이따가 옥상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저는 이제 처음에 모든 걸 풀었죠. 회사 소개, 제품, 보상 플랜 다 풀고 사인까지 다 받았는데 나중에 스폰서랑 가니까 역할 분담이 이제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역할 분담을 하는 것들을 했을 때 약간의 착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폰서랑 가면 스폰서님 제품 회사에 대한 설명을 풀잖아요. 그러면은 당사자는 뭐 하냐 이거죠. 당사자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옆에서 고개만 이렇게 끄덕여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고 와요. 그럼 미팅 따라갈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괜히 돈 낭비할 필요 없이 그냥 스폰서한테 미팅 다 해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내가 투자한 돈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 결과도 더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따라가시잖아요. 왜 따라가시죠? 배우려고. 스폰서가 따라가라고 하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스폰서가 내 매출 훔쳐갈까 봐. 없을 것 같죠? 어른 사업자는 가끔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타그룹에서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타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회사에서 제가 아는 분이 네트워크를 하다가 네트워크에 진절머리 난다면서 그만뒀어요. 이유는 자기 파트너들에 대한 매출을 자기 스폰서가 다 가져갔대요. 그런 케이스가 없을 것 같죠? 무조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희 BS그룹은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무조건 소개자에 대해서 건너받아도 무조건 소개자에게 매출을 다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돈은 내가 받는데 왜 고생은 스폰서가 하죠? 그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지금 타이밍입니다. 왜냐? 굉장히 미팅들을 다양하게 지방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가장 걱정이었던 게 그겁니다. 역할 분담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보상 플랜만 풀어라고 한다면 나는 나중에 보상 플랜만 풀고 누군가가 저한테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품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잘 못하게 되죠. 스폰서님 저 못하겠어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스폰서는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속마음은 네가 해! 네가 하면 되잖아! 라고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또 스폰서는 또 마음씨가 굉장히 천사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남는 게 뭐가 있죠? 스폰서는 계속적인 능력치만 키우는 겁니다. 제품에 대한 거, 회사에 대한 거, 보상플에 대한 걸 다 할 줄 알겠죠. 그럼 파트너가 따라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려고 따라가는데 보통 이 배우려고 따라갈 때 이제 문제점이 한두 개씩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점, 스폰서가 다 해주겠지라고 하는 마인드가 생겨요. 두 번째 문제점, 스폰서를 피하라는 게 아니라 이 소개자를, 이 손님을 피하를 합니다. 그러면 소개자는 이 소개자 피하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스폰서 보고 이 사람한테 강하게 멘트를 하라는지 말라는지 그냥 제품만 설명하고 빠지라는 건지 결과적으로 이 매출 자체에 대한 것들, 결과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진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들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런 겁니다. 스폰서한테 언제까지 의지해야 되지? 혹시 이런 분 있나요? 스폰서가 나는 도와주는 게 싫다. 사례적으로 한번 손 슬쩍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만 들어도 됩니다. 요한 사장님 손가락 드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마인드를 좋아합니다. 스폰서가 날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폰서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는 원래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적으로 경험에 의해서인 것도 있지만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비타민이라든가 여러 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왜 질병 이름을 검색하면은 원인, 뭐 치료 방법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저는 궁금하면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약간 외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이런 케이스 나왔던 거죠. 근데 저는 공부가 굉장히 싫어요.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저는 공부도 싫어하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싫습니다. 전형적인 아웃사이더인가요? 저는 싫어요. 왜냐? 불필요한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어서도 저는 만약에 저한테 대화를 걸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중앙에 앉지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항상 어디에 앉는지. 그렇죠. 방송이기 때문에 앉는 것 같지만 저는 항상 사이드에 앉습니다. 왜냐? 그게 마음이 편해요. 이게 원래 저의 성향입니다. 근데 미팅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야 돼요. 친분도모를 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래도 하는 이유는 이거는 사업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폰서가 회사에 대한 걸 제가 풀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보상 플랜 풀겠습니다라는 역할 분담을 맡아서 갈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회사 스폰서가 회사 소개를 한다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내 고객이잖아요. 그럼 내 고객은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도 저도 눈치가 보였는데 저 이제 고수명 스폰서랑 미팅을 나갈 때가 있었어요. 고수명 스폰서님이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대화를 하고 계세요. 끼어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에는 이거 끼어들면은 개념이 없는 거다 라는 식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저는 옆에서 이것만 하고 있었던 거죠. 미팅이 2시간 동안 고수명 스포인과 저의 대상자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걸 끝나고 나서 이 대상자, 손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은 왜 말 1도 안 하세요? 사장님하고 대화해 본 거는 처음에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인사 끝. 갈 때 조심히 가십시오 끝.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것들 자체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파트너들은 그런 상황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했던 것들이 스폰서님이 뭔가를 할 때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추임새를 넣기 시작했던 거죠. 이거를 처음에는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스폰서의 멘트를 뺏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 스폰서도 경쟁자다. 내가 스폰서보다 멘트를 더 잘해야 돼. 내가 스폰서보다 교육을 더 잘해야 돼. 내가 스폰서보다 능력치가 뛰어나야 돼. 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까불까불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팅 가면서 굉장히 결과가 나오지 않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역할 분담도 너무 역할 분담을 하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네, 방송호사님 알람이 울렸고요. 전화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데 배우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STP를 완벽하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몇 분이나 있죠? 완벽하게 풀 수 있다.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STP는 보통 PPT 마련해놓고 다 풀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 시합 외의 쌀 자체를 이 지금 소비한 양이 있잖아요. 쌀 자체. 저희 PXP라고 한 제품을. 그러면은 원료 수급은 어떻게 가능하죠? 맞추신 분에게 RXP 한 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지에 계시는 여기에 계신 분들밖에 못 드리겠지만 RXP 하나 드린다니까요. 답하실 분? 직접 가서요? 아니 어떻게 공수를 하냐 이거죠. 물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쌀은 몇 부작을 하나요? 아니 우리나라 쌀은 몇 모작을 하죠? 1모작을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수확을 해요. 아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는 건가요? 저희 집에 오십시오. 무료 체험. 농사가 싫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무료 체험.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마음껏 밥과 그러니까 자는 거 먹는 거는 무한 제공. 그리고 일당은 여러분들의 값진 노동력으로 봉사활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담이고 농담이지만 진담이에요. 알바할 사람 오세요. 밥만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극한의 일을 경험을 해본다면 성명현 사장님 집에 가서 고추 따는 극한의 농사를 해본다면 사업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의 신전 노예 되는 것 마냥 열심히 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 PXP라고 한 원료가 수급이 가능한 이유. 분명히 쌀은 1모작을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수확을 해요. 근데 PXP를 만들어 놓은 게 수천 톤이 있으면 썩을 텐데 그러면 우리 제품은 왜 이것들 자체가 수급이 되냐? 왜일까요? 어떤 거요? 1년에 2번. PXP 원료 어디서 생산이 되죠? 반은 비슷해서 이제 드릴 수는 없겠지만 4모작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4번 수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료 수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PXP 이런 제품에 들어간 제품들이 맛 자체가 살짝 바뀔 때가 있어요. 이거 맛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커피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이유는 뭘까요? 흉년이요? 풍년이요? 그럴 리는 없지. 그럴 리는 절대 없죠. 어떤 거요? 날씨가 다르니까 약간 비슷하지만 100% 정답은 아닙니다. 계절이 달라서. 맞습니다. 와. 수확에 대한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 대답을 못한다면은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모르네? 근데 이걸 대답해주는 사람이 나와. 와, 이 사람은 다 아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싹 다 공부하고 적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왔던 거죠. 자, 다시 그럼 돌아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공부를 해서 얘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추임새를 스폰서와 대화할 때 조금씩 넣으면서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내 사업이거든요. 결국 오늘의 주제가 뭐냐? 이제 주제 말하네요. 자, 주제 하나입니다. 내 사업. 내 사업이고 돈은 내가 버는데 왜 스폰서한테 해달라고 하냐? 그리고 왜 스폰서를 자꾸 부려먹으려고 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제 파트너한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청. 그죠? 이거는 방송호사님한테 하는 내용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내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분들, 셀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셀프 리더에 교육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지훈 사님도 내가 셀프 리더가 돼야 된다는 교육을 굉장히 하셨고, 안현정 사님이라든가 여러분들 기타 스폰서들이 리더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안 되고 있냐? 결론적으로 뜯어봤을 때 저 또한도 그랬어요. 교육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저희 이제 교육부장 유한근 사장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은 셀프 리더가 되어야 되면서 왜 자꾸 모든 것들을 안 하고 있냐?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하고 교육이 끝나면은 저는 흐지부지 돼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고수명 스폰서나 유한근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취감을 느껴라. 내가 하나 했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라. 그래서 예전에 명수사님이 설명했던 SM 기억나시나요? 네. 석세스 미션. 그것들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오늘은 10% 달성했네. 좋았어. 오늘은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테야. 물론 삼겹살을 구워 먹진 않습니다. 저는 집에서 냄새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런 식의 이제 성취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능력치가 커갈 때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이 스폰서보다 내가 더 잘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생기고 나서부터 약간의 스폰서와의 이 갈등에 대한 것도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론적으로는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스폰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정 기복을 부립니다. 자, O형 손 들어보세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AB형 손 들어보세요. 어려워요. 자, 이런 걸 했을 때 간단하게 O형을 얘기해 드렸지만 제 상황을 했을 때 저 또한도 O형이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기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폰서님이 저보고 조울증 환자라고 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우와 너무 좋아 하다가 안 좋을 때는 시무룩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런 사람이 곧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방색이 될 때 제가 했던 것들은 그겁니다. 스폰서가 하는 거 하나하나 다 따라하자. 스폰서가 하는 말투, 스폰서가 하는 행동. 제가 이제 여러분들 롤모델 있으신가요? 롤모델? 네. 롤모델 얘기하면 다 여러분들 스폰서를 얘기하시겠죠? 헐.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영구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보통 롤모델이 누구냐 물어보면은 보통 근처에 있는 뭐 형제 라인 스폰서나 아니면은 직 스폰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누굴 닮고 싶었냐면은 저의 성향과 저에 대한 생활 패턴이 굉장히 비슷했고 제가 사업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저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사업 결정 이유가 거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되니까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라고 하는 롤모델은 고수명 스폰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따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마인드를 먹기 전에 이제 유한근 사장님 쪽에 이제 형태를 봤어요. 봤더니 나경민 사장님이 유한근 사장님이랑 행동이랑 말투 자체가 굉장히 흡사하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이승현 사장님도 유한근 사장님이랑 굉장히 흡사하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한근 사장님 하는 말투, 개그가 이승현 사장님이나 나경민 사장님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은 웃기지 않아요. 저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지 굉장히 가끔씩 그 개그 코드가 굉장히 웃기진 않지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저 멘트, 저 성향을 따라가면서 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본 순간 제가 했던 것들은 고수명 스폰서의 모든 것들을 따라야겠다. 그래서 가끔 듣습니다. 고수명 스폰서의 웃음소리와 비슷하다. 웃음소리를 따라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약간 비슷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말투, 행동, 그리고 고수명 스폰서님이 멘트에서 썼던 것, 고객 대화에서 썼던 것들, 사업자 멘트에서 썼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써먹으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고수명 스폰서님 이런 말 했거든요. 저희는 그룹장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조직입니다. 이 멘트를 썼는데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멘트를 네트워크 유니땡땡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직급자에게 써먹었던 그 직급자가 저를 너무 좋게 봐요. 너무 마인드 멋지다. 그런데 저는 저희 스폰서님 말투를 따라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습관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인드도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내 사업에서 어떤 말을 하냐, 그리고 스폰서가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배우러 가냐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방송사님 저 따라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하는 말투, 행동, 모든 것들을 다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스폰서도 더더욱 말투와 행동에 조심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따라하면서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할 때 그걸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결론은 저는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성장이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조직에 대한 것들이 라인에 대한 성장이 나옵니다. 자, 이 라인에 대한 성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하지 않지만 나는 하지 않지만 내 스폰서가 레그의 밑에 달아준 파트너가 있다면 누구 조직인가요? 내 조직. 맞습니다. 내 조직입니다. 왜냐?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 내 스폰서가 레그를 달아줬어요. 그럼 이 사람 관리는 스폰서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 같이 해야 되나요?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또한도 겪었던 것들. 제 파트너가 처음에 어떤 경우를 했냐면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 엔제타 와서 열심히 그나마 사업자는 생기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소비자, 부업자가 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생겼는데 생길 때 당시에 이 위치에 있는 파트너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 조직 아니잖아요. 내 조직 아니니까 나는 이쪽으로 뻗을래요. 무슨 마인드죠? 아니 내 조직이 아니면은 일로 뻗어야죠. 내 조직 아니니까 일로 뻗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달에 얼마씩 받아갔냐? 40만 원, 50만 원씩 받아갔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져간 이유는 단순한 거죠. 여기 매출 쌓여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해서 수당 받아가겠다. 근데 이 친구가 결론적으로 또 하나의 사업자를 하나 형성을 시켰어요. 어디로 갈까요? 또다시 일로 갔습니다. 투어는 해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또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죠. 후원 해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무조건 해줘야죠. 이 조직은 내 조직이 아닌가요? 이 사람이 내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도 이분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했죠? 이분이 전주 분이었어요. 전주도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이 매출 들어가는 게 없고 사업자가 안 생기니까 이 사람도 떠나고 이 사람도 떠났습니다. 제 실수일까요? 물론 제 실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이런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내 조직이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나 또한 여기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면 어떠한 마인드가 생기냐면은 여기는 아예 없는 조직, 한쪽만 바라보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배척받아서 스폰서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키울 수 있냐? 이 조직 컨트롤, 내 조직이 아닌 사람들도 컨트롤 안 해봤는데 내 조직이라면 난이도가 더 힘든데 이 사람을 컨트롤 해봤냐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그럼 모르겠고 나나 열심히 하자 해서 개인주의가 발생을 합니다. 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아니라 개인주의를 하는 순간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에게도 배척을 받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 맞아. 내가 하는 게 틀린 게 없어. 스폰서 허락 받았어. 스폰서 허락도 어떻게 받은지 아세요? 스폰서랑 싸워서. 스폰서는 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해야 된다니까요. 1시간, 2시간을 싸워가야 결국은 스폰서가 그래 네 맘대로 해 라고 했는데 그건 스폰서 허락을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사업은 두 가지 아닌가요? 남던가 떠나던가. 결국 이 사람은 떠났어요. 근데 이 상황이 앞으로도 발생을 안 할 거냐 이거죠.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사람끼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딪히는 것들 중에서 나옵니다. 근데 네트워크 사업의 희생, 배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누가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스폰서가 많이 하거든요. 스폰서가 많이 하는데 스폰서가 집에 갔다라는 상황이 오면은 파트너가 그만큼 힘들게 한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집에 가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컨트롤 누가 하나요? 그럼 이 사람도 나중에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 보면은 결국 내 밑에 달린 건데 제가 시작을 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 고수명 스폰서 힘으로 인해서 또는 저랑 미팅을 같이 갔지만 그 이로 인해서 이 밑에 있는 조직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방에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보세요. 대략 12월부터 대략 한 3년 정도를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 지방에서 안 올라옵니다. 매주 버스 타고 화요일 저녁 내려가거나 수요일 도착해서 수요일부터 2시 강의, 7시 강의, 중간중간에 고객 대화. 목요일도 마찬가지 2시, 7시 고객 대화, 고객 대화. 금요일은 11시 사업자 강의, 고객 STP, 고객 대화, 고객 대화. 토요일도 11시 사업자 교육, 2시 STP. 제 3년간의 패턴입니다. 3년간. 왜 할까요? 줄여보면 내 사업이겠지만 제가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내 조직, 내가 이 산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많이 가르쳐주고 나 또한도 뭔가를 배워가지고 내가 다른 쪽 레그도 이렇게 형성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거 왜 했을까요? 내려갈 필요 있나요, 사실? 내려갈 필요 있어요? 여러분 대답을 못하시네. 내려갈 필요가 무조건 있는 겁니다. 내려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내려갈 필요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저희 한 사람을 생성시키기 위해서도 정성을 들여서 매주 내려가는데 조직이 형성이 되었다니까요. 그럼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자, 이렇게 갔던 이유가 하나입니다. 내 조직이고 내 사업이고 내 능력 키우기 위해서. 보세요. 주에 보통 몇 번 하죠, STP를? STP 몇 번 하네요. 보통 하루에 2번씩. 그럼 보통 못해도 둘. 보통 한 7번에서 8번을 하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미팅을 또 간다 그러면 다른 지역 가서 거기서 또 STP를 풀어요. 제가 일주일에 많이 풀었던 게 한 27번을 푼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내려가서 미팅하고 매출 받고 또 이동해서 STP 풀고 매출 받고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미팅을 바쁠 때는 한 7건, 8건을 다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27건을 했을 때 그거를 보통 평균적으로 10번씩을 합니다. 그러면 3년간 몇 번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하니까 STP 자체를 이제는 웬만한 사람 앞에서도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면서 의사 앞에서도 미토콘드리아 얘기할 때가 나올 겁니다. 저는 해봤어요. 의사 앞에서. 의사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내과 의사, 치과 의사, 피부과 의사, 안과 의사 등 그 의사들 앞에서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건 피부과 이 원장 협회 이런 데 가서도 했었고요. 유치원 또 유치원 하면 가장 먼저 했던 제 기억에 먼저 했던 사람은 성명현 사장님이거든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박아난 사람이랑 앉아가지고 STP를 풀어요. 이렇게 몇 명을 앉혀놓고. 근데 다양하게 해본다는 거죠. 제가 그거 하면서 능력치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거 하면서 스폰서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뭔가를 더 준비해야 되냐, 어떤 멘트를 더 해야 되냐. 그렇게 하니까 역할이 정해져서 이제 고수명 선생님이 저한테 맡기는 거는 STP를 맡기기도 하겠지만 보상 플랜을 자주 맡겨요.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 갈수록 고수명 선생님이 따로 대화를 하겠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고수명 선생님과 둘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회사 제품 30분 안에 끝내라 그러면 30분 안에 딱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STP를 열심히 하면은 20분 안에 STP 다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20분 안에 다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 플랜이든 아니면 또 다른 대화를 흘러가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은지스폰이면 다른 또 스폰서님이랑 갈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 성향이 제가 푸는 게 낫겠다 아니다에 따라서 제가 보상을 풀 때가 있고 회사 제품에 대한 걸 풀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자란 부분은 스폰서님이 백업해주는 형태로. 예전과는 입장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제가 서서히 백업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제가 메인이 되고 스폰서가 백업을 해주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사업인 걸 알고 있고 역할 분담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스폰서가 다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조직상으로 보면은 스폰서가 여기 미팅 가 있어. 여기서 도와달래.
혼자 할 사람인데 스폰서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도와줘야겠죠? 근데 못 도와주는 것 때문에 삐져서 사업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능력을 어느 정도 키웠을 때 서서히 해볼 수만 있다면 그게 이제 내 사업에 대한 인지가 되면은 내 스스로 뭔가 공부를 하고 배워서 시도를 해본다라는 거죠. 제가 가장 변화를 많이 할 때가 언제였냐면 뭔가를 일단 해보자. 부딪혀보자. 제가 그 강의 중에 말씀드렸죠. 사업자를 만나면 자꾸 물어뜯는다고. 스폰서님이 넌 가서 왜 맨날 2시간 동안 멘트만 듣고 왔냐? 뭐하러 만났냐? 라고 하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아닌 건 쳐내! 라고 했는데 듣지도 않고 쳐냈어요. 열심히 물어뜯었죠.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하는 말이 개마냥 왜 자꾸 물어뜯냐고. 일단 들으라고. 변화했죠? 듣고 쳐내고 하니까 이제 보상 플랜 앞에서 얘기할 때도 웬만한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이제 뉴땡땡 백만장자라는 사람이 왔어요. 저도 약간 힘에 붙이니까 저는 이제 백만장자 100만 원도 못 벌 시기였으니까 그 사람 백만장자고. 그래서 스폰서한테 미팅 요청했어요. 스폰서에 뉴땡땡이라는 회사에서 백만장자고 하는데 혹시 지원 요청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스폰서님 내려왔습니다. 대화를 했어요. 대화 끝나고 나서 갑자기 교회 얘기만 하다가 가셨습니다. 저희 앞에서 보상 플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제가 했던 거는 내가 스폰서님보다 보상 플랜을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저만큼의 모습은 따라잡아야겠다 라고 해서 지금에 대한 성장을 해서 이제 보상 플랜은 웬만한 것들은 비교를 하는 눈이 생겼다라는 거죠. 타회사의 장단점을 보려고 한다면 보상 플랜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장단점, 이건 이렇겠다 저렇겠다, 이 회사는 이거 안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락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리더분들은 다 보이겠지만. 자,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내가 했던 것들이 이제 변화. 저희 그룹장님이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룹장님을 모시고 영천을 가는데 병찬아 그러면 안 돼. 병찬아 변화해야 돼. 그룹장님 뭘 변화해야 됩니까? 그냥 싹 다 변화해야 돼. 그날 하루 종일 미스테리로 남았습니다. 영천을 가서도 24시간 동안 계속 기다리면서 제 거 할 거 하면서 뭘 바뀌어야 될까? 그리고 주변에 바뀐 사람들을 많이 봤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셀프 리더라고 하잖아요. 제가 또 따라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저 뒤에 계시는 이승현 사장님이에요.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가는 그 노래방 기계 있잖아요. 거기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겠죠. 근데 원래 소심한 사람이 못하겠죠. 저도 못합니다. 지금도 못해요.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승현 사장님도 그거 못하는데 어느 순간 변화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충격을 받았어요. 승현 사장님은 제2의 컨트리 꼬꼬다.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은 자기가 모자란 점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겠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변화를 하는구나. 그럼 나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변화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스폰서가 변화해라고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깨달아서 변화하니까 그때부터 사업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가면서 또 다른 거는 또 성명의 사임이 또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명의 사임 대화하면 성명의 사임이 엄청 친근하게 많이 대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성향 자체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한테 다가가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요. 말 거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죠. 저는 여자한테 말 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그렇죠? 제가 서울 와서 가장 많이 오해됐던 거, 기생오라비에 약간 나이트 삐끼 하다 왔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나이트 삐끼는 해본 적은 있으나 그런 걸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그런 것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여성분에게 말을 잘 걸질 않아요. 무서워서.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고 순수합니다. 시골 사람이라서.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입가에 굉장히 비웃음이 걸려 있지만 저는 사실만을 말하는 겁니다. 저를 믿어줄 사람은 제 고등학교 친구이자 직스폰서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를 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에듀타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될까가 아니라 이 사업 통해 가지고 뭔가를 변화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 그러려면은 셀프 리더,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뭔가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뭔가를 해보고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찾아가서 스폰서랑 상의를 했어요. 스폰서님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스폰서가 해라고 하면은 일단 해봅니다. 해보고 안 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명단도 그래요. 저는 명단을 제 스스로 적어요. 제 스스로 연락을 합니다. 스폰서가 연락했어요? 라고 하기 전에는 저는 제 스스로 다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입니다. 스폰서한테 얘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일 자체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하나의 상황을 보면은 안 지워져요. 빼놓고 할게요. 자, 하나의 상황을 보면은 스폰서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라고 묻기 전에 내가 스폰서님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저거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손님을 모실 거를 2주 안에도 모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바라고 하는 게 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그런 거죠. 어차피 돈은 내가 버는데 왜 스폰서 고생시키냐 라는 마인드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은 방송호사님 추천수당 스폰서 드릴 수 있나요? 요한사님 이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내 수당을 스폰서한테 다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스폰서님 당연히 드려야죠. 이거 말하면 호호사님 혼나겠는데? 아니요, 말하지 않을게요. 호호사님이 약속한 게 어마어마해가지고. 네. 근데 보세요. 근데 그렇게 말이라도 한다면 안 줄 거 알아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스폰서한테 오픈한다. 내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마인드로만 변한다면 나쁘지 않은 형태라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제가 그랬어요. 돈을 더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벌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제 스폰서한테 이런 걸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으로 생각해 놓겠습니다. 왜냐? 해놓으면은 닥달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스폰서님 이런 거 나중에 해드려야겠다. 버킷리스트에 적어놨지만 아무한테도 안 보여줍니다. 왜냐? 다른 거 해줄 수도 있으니까. 1,000만 원짜리 해줄 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2천만 원짜리 해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500만 원짜리 해줄 수도 있어요.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자,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엔젤타에 뛰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딜레마에 많이 빠집니다. 흔히 말하는 멘탈이 붕괴가 될 때가 나오겠죠. 멘탈 붕괴는 언제 나오냐? 여러분들이 스폰서한테 삐질 때, 그리고 사업 자체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명단이 없을 때, 약간 멘붕이 올 때, 그때 모든 것들의 멘탈이 약간 바사삭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사삭이 될 때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상황이 제일 좋죠. 오지 않으려면은 힘들거나 말거나 해야 돼요. 제가 이 엔젤타 이제 한창 막 열심히 하면서 지방 막 뛰어다니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광주에 있었어요. 광주에서 미팅을 막 하고 완도 가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미팅 중에. 안 받았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머니가 또 전화가 와요. 또 안 받았어요. 미팅이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미팅을 하고 2시간 후에 연락을 했는데 어머니가 욕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돌아가기 직전이니까 빨리 와라. 근데 오늘 못 간다. 왜냐? 저녁 미팅이 또 있었거든요. 안 갔어요. 간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날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할머니가 그날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병원 가니까 혹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숨 헐떡거리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 심장 기능이 많이 망가지면은 폐 기능도 망가지거든요. 갑자기 셀토스 강의가 됐는데 이 헐떡거리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몸 자체가 숨만 쉬고 있는데 이제 이 할머니 자체가 이제 막 이 밥을 못 먹은 지 굉장히 오래다 보니까 팔다리도 거의 기형아처럼 굉장히 다 말랐고 얼굴도 빼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날 얼굴 보고 또 집에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또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농사 짓고 다음날 농사 짓는데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또 바로 병원에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할머니 아시죠?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이불을 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그때 또 멘탈이 약간 살짝 무너졌어요. 근데 왜 멘탈이 무너졌냐면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할머니를 노인 요양병원 최고급에 모시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못했잖아요.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 했던 것들이 이제 멘탈 다시 잡았던 게 그래도 사업은 해야 돼. 내가 할머니만을 위해서 사업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사업한 이유가 뭐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번 돈 다 갖다 줘야죠.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업하는 거지 누군가를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거였으면은 사회복지사 한 다음에 월급 받아가요. 다 사회에 기부하세요. 뭐하러 이 사업해요? 가족 잘 살게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다른 거 해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똥 퍼는 차, 정화조 차량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니까요.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편한 일을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제가 그때 멘탈 잡았던 게 편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 일 몰두한 겁니다. 멘탈 무너졌던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제가 그 1인 기업가, 1인 CEO가 사업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그리고 지금 돌아간다면 절대 하지 않을 5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네트워크랑 좀 바꿔봤어요. 뭐가 있냐면 1인 사업가의 5가지 후에 첫 번째, 직원 채용을 하지 말걸. 두 번째, 직원의 눈치를 보지 말걸. 세 번째, 오른팔을 만들지 말걸. 네 번째, 그리고 잠시만요. 어려울 때 나를 인정하는 것들. 왜 4가지밖에 없죠? 맞네요. 직접 확인하기. 이 5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런 부분을 느꼈어요. 직원 채용. 파트너를 믿지 마라. 이거 파트너분들이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스폰서가 더 확인하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파트너의 눈치를 보지 마라. 제가 파트너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고개 끄덕이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굉장히 내면과의 싸움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감정의 폭발이 되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때문에 스폰서님이 얘 조울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울증 있다고 얘기하신 분이 고수명 스폰서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팔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약간 그거죠. 나 대신에 해줄 사람을 찾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직접 확인. 이거는 고수명 선생님이 항상 하신 말. 99%의 지시와 99%의 확인과 1%의 지시.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어려울 때 인정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라. 이 부분이 좀 와닿았는데 이 부분 자체가 내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걸 신경 써야 나는 지금 아예 또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가야 그에 맞춰서 더 발전하고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잘났다고 한 사람들 치고 오래가는 거 못 봤습니다. 나 잘났다는 사람 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결과 못 만드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냐? 제가 그랬으니까요. 자존심이 워낙 세가지고 미팅이랑 미팅은 싹 다 가고 매출은 다 끊어왔습니다. 한 번 미팅 갈 때 매출을 7개도 끊어와 봤어요. 근데 웃긴 건 그 사람들이 사업자가 안 됐잖아요. 제 밑에 라인이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한 명 만들었는데 그 사람부터 라인이 형성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누가 더 잘한 거죠? 라인 형성한 사람이 잘한 겁니다. 그거 듣는 순간 내가 이게 쓸데없는 자존심,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버려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안 버려지는 게 자존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버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속에서 화가 나죠.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속에서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왜냐? 어차피 내가 말한 거는 쓸모없으니까. 해야 될 거니까 나한테 말했겠지 라는 마인드로 아직도 숙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했을 때 내 사업에 대한 인지를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힘들 때도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이후 한두 달 후에 너무 힘들어. 사업이 되는 건가요? 라고 따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지금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두 달 후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맞췄을 때 내가 내 사업이라는 걸 인지한다고 한다면 밖에 나가는 이런 벤처 기업이라든가 스타트 기업 이 모든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도 1인 사업가, IBO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 존중, 그리고 또 다른 거, 이런 알려주는 정보에 대한 공유 이런 모든 것들 없이 성장한다면 네트워크 할 필요 없이 그냥 밖에 나가서 개인 사업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밥 사주는 이승현 사장님, 밥 사주는 멋진 형아, 형이에요. 제가 동생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걸 했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밥을 사 먹는 것 자체도 뭔가를 서로 정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굳이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 대화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한다?
멀지 않아서 혼자 지치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라는 걸 인지했을 때 지금부터 지금 미팅들을 만나면서 내 역할에 대한 것들을 내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능력치 공부 많이 하시고 조금은 스폰서랑 다음 미팅 갈 때 이거 제가 요까지는 해봐도 될까요? 라고 해서 능력에 대한 발전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끝입니다. 월 1,000만 원 버는 거는 사실 힘들겠죠. 사실 이제 제가 이 멘트 섭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멘트 섭외가 이제 뭐 활용 섭외라고 하는 것 같던데 가서도 하는 것들 자체가 보면은 저는 멘탈 무너지면은 돈 1,000만 원 벌어도 그만둔 사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멘탈 싸움이라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월 1,000만 원 벌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답니다. 사업이 아니라 월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갈아 넣든 아니면 정신적인 노동을 미친 듯이 하든 뭔가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정신적인 것들도 할 게 없고 육체적인 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시키는 거 하자는 마인드로, 그리고 내가 하는 와중에 실패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애초에 네트워크 택했던 저는 처음 택했을 때 마인드 자체가 5년 동안 500만 원 5년이 걸쳐서 월 500만 원씩만 벌면은 나는 인생 성공한 거야 라는 마인드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10개월, 6개월 만에 돈 1,000만 원 벌게요 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시작했다면 저는 5년에 걸쳐서 월 500씩만 벌어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했던 거죠. 왜냐? 비교해 봤을 때 월 30년을 일해도 500만 원 못 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인드가 더 커져서 지금은 월 500만 원 벌 거면 이 사업 안 하겠죠? 제가 아는 곳 가면 월 600만 원 줘요. 근데 안 가는 이유는 하루에 4시간밖에 잠 못 자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평생 할 수는 있습니다. 농사라는 단어가 없어지기 전까지. 근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월 1,000만 원 벌기 쉽지 않다. 근데 다른 일에서도 벌 거면은 다른 일에서 벌어도 되겠지만 네트워크 통해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멘탈 잡고, 그리고 내가 돈 벌어야 뭔가 내 가정에 모든 걸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 사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토요일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뭘 했죠? 토요일 날? 그쵸? 내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쵸?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